예, 지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오늘 새벽부터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의 기각이었습니다. 이 기각을 통해서 삼성은 한숨을 돌렸고 특검은 위기를 맞았는데요. 신율의 시사탕탕 이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5분 나와 계신데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셨죠. 여상원 변호사, 경희대학교 이진권 개곤교수,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5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만 하더라도 다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였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기각이 됐어요. 일단 기각이 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 지금 뭐 언론 보도 그대로 따르면은 예. 소명 부족, 예. 그다음 법리에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특검 측에서 예. 가장 그 강조한 것이 예. 뇌물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뇌물 부분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다. 그다음 두 번째 최순실 씨가 받은 돈이 대통령이 받은 돈하고 마찬가지다. 이거 두 개인데 그 두 개 다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조의원 부장판사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명이 부족하다. 증거가 좀 부족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영장 기각을 보면서 예. 기각을 해도 할 말이 없고 발부를 해도 할 말은 말이 없을 없다. 것이다. 아하. 이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특검에서 금방 특검 이규철 특검보가 뭐 심의 유감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할 만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전지전능하지 않듯이 특검도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을 판사가 지적했으면은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씩 예.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합병 관련돼 가지고 된 게 7월 17일이죠. 예. 삼성 측에 논립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을 독대한 게 7월 25일이에요. 어떤 이게 시간적인 모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순을 깨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특검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이제 7월 25일 날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그 이 부회장하고 그 대통령 사이에 독대 내용에 있어서 누군가가 청탁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지금 없어요.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갈 부분이 안 됐어요. 대통령이 뭐 만약에 내가 하라는 거 안 하면 뭐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뭐 하는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특검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원래 뇌물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수수자를 불러다가 같이 조사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불수초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대통령 조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뇌물 사건이, 저도 뇌물 사건 많이 해봤는데요. 뇌물 사건 진짜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걸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에요. 무죄가 뭐 된 것도 아니고 아니죠. 결국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에 법정에서도 구속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수사에 차질은 생겼다 이렇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일사천리로 쫙 그 가던 어떤 그 제동은 좀 걸렸다고 보이죠. 저는 예. 그 수사 차질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차질보다도 2월 초에 대통령을 대면 대질할 때. 조사하기랑 그 아하. 수사 차질이 더 큰 거죠. 아. 지금까지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다. 그럼 뇌물죄를 법원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뇌물죄를 준 사람을 인정해 주면 받은 사람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에서는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걸 모든 걸 전제로 수사를 좀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준 게 뇌물이 아니다 해버리면은 이걸로 그 대통령을 대면 조사를 했던 계획이 많은 차질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요. 예. 지금 이제 한간에서도 그 얘기예요. 그럼 뇌물죄 안 되면 회사 돈 유용한 거 특가법상의 횡령죄 400억 가까이 되는 거 그거로라도 구속감이 충분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법리 모르셔서 그래요.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면 횡령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리적 소명에 있어서 7월 10일 날 그 이미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이 됐기 때문에 7월 25일 날 대통령 만나서 합병을 부탁할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게 삼성의 일관된 논리인데 그 앞서서 안종범 수석의 업무 일지를 보면 그 대통령이 이건희 부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업무 수첩에 보면 자세하게 삼성의 민원사항, 애로사항들이 적혀 있는데 그것조차도 삼성의 요구가 아니라 청와대가 미리 파악한 거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어찌든 안종범의 업무 수첩에 대해서 대통령과 그 정책조정수석이 청와대가
이건희 부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삼성 측에 애로사항을 들어줄 공모한 흔적이 남아 있고 특히 7월 달에 그 인수합병 되기 전에 6월에 이미 정유라,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대해서 예. 승마협회에서 지원 문건들이 그 발견되어서 조사를 하고 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리적으로 이렇게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는 100번 양보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닌가? 과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인가? 아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3만 원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비만 내도 오른데요. 그거. 직무와 관계없이 5만 원. 처벌을 받는데 5만 원. 아니 수백억씩이나 뇌물을 바친 기업이 보통입니까? 단돈 10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들인데 정권을 위해서 수백억을 냈다고 한다면 예. 그것은 단순하게 정권이 팔을 비틀어서가 아니라 뭔가 대가를 바라고 했다는 건 예. 삼척 동자도 달하는데 예. 삼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걸 지금 뭐 서소장과 자주 뇌물로 딱 단정을 해버리면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래 아니 뇌물로 딱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왜 저기 국민이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야기 나올 거라고 이러는데 저것이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를 말이죠.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관심을 가지고 이럴 때면 어떤 도움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대기업들은 대개 사회공헌 파트가 또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대기업이 사회적인 그런 공헌을 예. 하도록 요구가 되어 왔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과연 그것이 대통령의 재량권 내에 있느냐 예. 아니냐 그것부터 좀 판단을 해줘야지 무조건 돈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뇌물로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것도 문제가 좀 그러니까 있을 것 어쨌든 이게 같아요. 법리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아까 여상원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삼성은 한숨을 돌렸다 그러는데 이게 돌릴 상황이에요 지금? 돌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돌릴 상황은 아니지만 최악은 완전히 피한 것은 최악은 사실입니다. 예. 피했다. 예. 구속과 불구속을 바라보는 해외 시선, 외신들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쵸. 만에 하나 이 삼성전자의 CEO이자 삼성그룹의 실질 오너가 구속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삼성으로서는 치명타인데 최악은 모면했다는 것은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지금부터 삼성 모습도 아마 투트랙으로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요? 하나 이번에 어쨌든 불구속 기소 가능성은 높죠. 그러니까 예. 그 수사 재판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한켠으로는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 플러스 아. 잃어버린 국민들에 대한 신뢰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국민들이 완전히 거의 반삼성, 뭐 삼성 불매운동 얘기까지 나오고 그게 있는데 국민연금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걸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재원을 좀 한다면 고용으로 좀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나오는 일자리. 얘기가 예. 상반기에 삼성그룹 공채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직 개편을 못했기 때문에 당장 3월부터 서류 접수를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가 삐끗나니까 상반기에 원래 공채 예정대로 좀 하면서 다시 한번 재판은 재판대로 뭐 거기에 대한 뭐 변호를 하든가 하고 이쪽 라인에 있어서는 좀 실추된 브랜드와 이 국민들의 신뢰 얻는데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건 자구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 조사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유죄가 입증이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하던가 아니면 그 영장을 재청구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탄핵 심판에도 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지금 5가지로 예. 압축됐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삼성에서는 주장하는 게 대통령이 어떤 예. 강요에 돈 낸 거는 지금 삼성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을 피해자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뇌물 받은 것도 문제지만 만일 강요를 해서 누구의 부탁에 의한 강요를 했다면 그게 더 큰 문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비록 영장은 기각됐지만 이 탄핵 재판에는 뭐 어떤 플러스적인 면도 있고 마이너스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뭐 이익이다 손해다 할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간단하게, 생각이에요. 예. 뇌물죄가 입증이 안 되면 죄가 된다고 해서 직권남용 정도 죄가 된다고 해서 그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정도에 이르게 될까 하는 것도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한번 또 예, 탄핵 또 심판 봐야 과정을 됩니다, 지켜봐야겠죠. 예.